또 하나 보니까 올해 그 300경기 출전한 선수들이 있더라고. 네. 86년생 동갑 김보경, 김부장. 네. 김보경, 홍란, 윤수라. 야, 김보경 선수는 왜 김부장인 거예요? 그 별명이 김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군기접부 다녔나? 아니 좀 너무 노련하고 네. 선배고. 네. 근데 항상 퍼팅 그린에 제일 오래 해질 그렇죠. 때까지 있는 사람이 저 연습을 꾸준히 보경 하고. 선수잖아. 저희가 거의 처음 초창기 시작할 때 음. 홍란 프로하고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그래? 어떤? 그게 2006년 정도 됐을 거예요. 홍란 프로가 그때 뭐 한 2승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었어요. 예쁘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홍란 프로가 우승 이렇게 경기에 중계에 잡히거나 우승을 하면은 당시에 이제 의류 스폰서 하던 그 업체가 다음 날 이제 그 좀 VIP 고객들이 어제 홍란이 있고 나 그거 뭐야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쫙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선수였었는데 서희경 프로가 홍란 프로하고 둘이 이제 동기예요. 홍란 프로는 막 2승을 하고 막 이래서 좀 잘 나갈 때였고 서희경 프로는 아직 우승이 없을 좀 때. 늦게 찍으신 네. 거야.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여름에 이제 좀 경기가 없고 이럴 때 이제 방송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투어 프로들이 여름에 뭐 하나 이런 걸 좀 구경을 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찍어서 좀 방송에 좀 소개를 하자 그랬는데 홍남 프로가 그때 이제 뭐 수상 스키, 뭐 웨이크보드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걸 촬영을 그럼 그때 맞춰서 이걸 합시다. 뭐 그림도 좋고 시원하니까. 그래서 근데 저 혹시 서희경 프로랑 같이 갈 건데 혹시 같이 가도 돼요? 이러니까 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찍었죠. 네, 그때 이제 주인공은 홍란. 서희경은 조연. 뭐 홍란 프로는 뭐 막 이제 여름 어떻게 우승하고 나서 뭐 어땠어 이런 거 물어보는데 서희경 프로한테 질문은 뭐 친구가 우승할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서러웠겠다. 그렇죠. 그때 아마 서희경 프로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그런 눈물을 삼키면서 내가 언젠가는 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08년인가에 여름부터 그냥 몰아치면서 그때부터, 우승해서 네. 막 서희경이 최고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갔다 오고 네. 지금은 최고의 해설위원이 됐고. 그렇죠. 되게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그 후배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롤모델이 그렇죠. 돼서 뭐 고진영 프로든 뭐 김하늘 프로든 오면 항상 집에 놀러 가가지고 언니처럼 빨리 결혼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고프로가 한국에 왔을 때 가끔 그 당시 저랑 해설위원이랑 하면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내기하거든요. 너 오늘 버디 몇 개 할 거야? 5개요. 5개면 내가 10,000원 주고 또 5개 4개면 나한테 10만 원 줘. 약속해. 알았어요. 근데 못한 적이 한 번 있어. 근데 그냥 미국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했는데 너 그 안 가져와? 했더니 알았어요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네요. 저 가지고 저희 우리 김 해설위원이랑 같이 그러다가 고진영이 했어 그때는. 그랬더니 김 의원이 10,000원을 줘야 돼. 근데 그 10,000원은 받았어. 근데 10만 원은 안 줬어. 고진영 프로가 올해 이제 하이트를 우승을 하면서 하이트 대회에서 이제 강수영 프로 이후로 이제 다승을 한 유일한 선수가 됐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아까도 뭐 우리가 저 아사다마오 얘기를 좀 했지만 네. 동시대에 조금 이제 그 같이 나온 선수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빛을 못 본 선수들 중에 백규정, 김효주. 근데 그때 데뷔 시절에는 사실은 백규정 프로가 워낙 잘 나가서 그렇죠. 고진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2인자였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 고진영 프로가 그 이후에 나왔을 때도 누가 있었냐면 박성현과 그렇네. 전인지가 전인지. 있었어요. 그렇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LPGA를 진출을 했지만 한 번도 국내에서는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이제 고진영 프로가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후배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급하지 마라. 이게 결국 나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못 해봤지만 지금은 내가 세계 랭킹 1위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 KLPGA 투어에서 우승을 못하고 뭐 메이저 우승이 없고 신인상을 못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네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항상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후배들한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고진영답다. 인터뷰 제일 잘하는 선수, 제일 편한 선수들 다 있지 않아요? 루키인데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라고 느꼈던 건 이미정 선수였어요. 이미정. 네, 이미정 선수가 대체적으로 루키 시즌에는 미디어를 접촉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성적이 뛰어나지 않으면 근데 이미정 선수는 처음부터 말을 엄청 잘하고 19살이잖아요 지금. 네, 되게 조리 있게 논리정연하게 잘한 선수들은 잘 기억 안 나고 못하는 선수. 근데 편집하면서 막 짜증나게 좀 새로운 얘기 없냐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 누구요?
아니 뭐 근데 누구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네. 아 저는 그 생각났어요. 이거 그냥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편집하기 너무 힘든 선수가 그런 있어요. 선수 있지. 왜냐면 저희가 흔히 인아웃점이라고 하는데 다 이번 다짜. 네, 다가 없어요. 쭉. 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올 시즌 메이저도 우승을 하고 나름 다승을 했던 선수기도 한데 누구지? 근데 제가 그 선수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워낙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랑 인터뷰할 때는 늘 항상 걱정이 돼요. 어디서 끊어야 될까? 누군지 알겠다. 어디서 끊어야 될까? 그래서 항상 제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걸 알고 나서는 짧게 말해줘요. 짧게 여러 번 말해줘도 된다고 해요. 끊어서. 네, 끊어서. 근데 이제 예전에 최경주 프로님은 인터뷰를 어디다 좀 녹여서 쓰자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를 좀 여러 대로 찍자 해가지고 했는데 자르질 못하겠는 거지. 그래서 뭔지 알아요? 카메라 딱 스타트 누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딱 끄는 거기까지를 그냥 통으로 다 썼어요. 다 써야 돼. 네, 그래서 30분짜리가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야 근데 이거 내용이 괜찮으니까 네. 이거를 별도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좀 하자.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최경주 프로님 그 인터뷰 구성물 자체를 30분짜리로 해서 편성을 해서 나온 그 정도로 SK텔레콤인가 뭐 제주에서 네네. 할 때 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배 선배 그 셰프로님 질문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희 쫙 질문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네. 얘기해주고 뭐 이분 해설하면 참 재밌겠다. 해설하면 또 저기 우리의 박세리 해설위원 있잖아요. 네. 박세리. 나 한 3년 같이 했었는데 박세리 프로하고는 그 해설하는 것도 즐겁고 재밌지만 끝나고 음식 먹는 게 참 잘 술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친해지니까 며칠 같이 숙소에서 며칠 지내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소맥을 잘 마시나요? 술은 잘 드시고. 저만큼 마셔요. 그럼 굉장히 마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는 갈 때까지 마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딱 적당한 선에서 안 취하면서 즐겁게 잘 마시면 이제 그러면 자기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까칠하고 뭐 이랬던 왜 그랬어야 되는지 밖으로 보고 계시죠?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이번에 집을 새로 져서 유성에 중계하러 왔는데 작년인가 한국 오픈 때 그런 거 3평이면 넓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세 평. 세 평. 세 평. 세 평이면 이거 정도 되는 것 같아. 우리 중계 부스 정도 된다고 했더니 왜 그러니까 집 짓는데 화장실이 3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3평인데 그건 넓은 거냐고 뭐 화장실 3평이면 큰 거지. 누가 이렇게 녹화할 때 문 열어주게. 잠깐만요. 저기 있으면 잠깐만요. 녹화하기도 좀 힘든데. 그래서 거기는 이게 배리. 작대기를 해서 얘기가 잠깐 저 옆쪽으로 갔다 오는데 저 KLPGA는 올 한해 하여튼 최혜진이 호객하고 루키들이 쇼를 했고 돈은 장하나 프로가 선배가 10월 달에 이제 골든먼스라고 이름을 10월에. 붙였잖아요. 그때가 거의 한 70억 정도가 상금이 몰려 5개 된거 있었으니까. 뭐 4개 된거 뭐 네네. 뭐 하나금융 새로 생기면서 그때 최고 상금이었고 뭐 그렇지. 이랬는데 거기에서 사실 장하나 프로가 2승을 했거든요. 계속 네, 못하죠. 우승을 계속 못하다가 그 10월에만 딱 2승을 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그 상반기 때 장하나 프로가 준우승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상반기 때 보니까 한 3억 정도를 벌었는데 하나 우승한 대회 그 상금 하나만 3억 7,500이니까 우승 상금이 그렇죠. 한 대회에서 그냥 그 상반기 때 벌어먹은 거를 보다도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우승했고 그렇죠. 10억 이상 이게 또- 대회에서. 네. 그렇죠. 그 하나금융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또 배고 좋게 우승을 했잖아요. 기분 너무 좋고 그 투어 시즌 첫 우승이었고 그 고생했다고 금일봉을 선사했더래요. 그렇죠.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저는- 제보를 받았는데 2016년 5년인가 장하나 선수가 하이원 리조트 와서 우승을 했는데 네. 우리가 하우스 캐디라고 그러죠. 그 소속 캐디분이 그렇죠. 캐디를 했는데 네. 우승하고 부모님이 수고했다고 돈을 주고 왔는데 몇백만 원이었대요. 네. 지금 캐디에게 맥쿠차가 돈 요만큼 줘가지고 그렇죠. 네. 몇 프로 줘야 되는데 네. 근데 장하나 선수가 액수를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거의 10배 가까운 액수를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회식하십시오 아버지가 딱 그래서 그 그런 하우스 면에서 캐디. 그 통이 크구나. 통이 크고 그러니까 베풀 줄 알더라고요. 네. 다들 그런 선수 많지만 장하나 선수는 이번에도 또 네, 그랬죠. 거기 워낙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스케치 대회장에는. 근데 그 분들한테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괜찮다고 했더니 아니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하면서 직접 두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 현금으로 우승하고 원래 입금이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본인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돈으로. 그럼 평소에 그만큼 갖고 다닌다는 얘기잖아. 그것까지 아버지가 ATM에서 뽑았겠지. 그쵸, 그런가요? 네. 아니, 본인이 갖고 다니는 거죠. 스카이 70 ATM 기계. 그래서 캐디백에 그냥 웬만큼 그쵸, 돈을 좀 그쵸. 넣어.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